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참회문을 공부하면서 이 참회문에서 제업의 근본은 그 탐진치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탐진치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과 진은 그 우리 인간 감성의 그 정적인 그 내용이었고, 또 치는 그 지적인 그런 그 영역의 그 감정, 그것을 이제 치다 그렇게 그 얘기한다고 지금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회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지나는 과거의 제업들을 이제 참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회를 하려고 하면은 그 제업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을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들어가지고 제업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탐진치인데요. 우리가 그 탐진치의 근본은 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제업이라는 것은 근본이 탐진치인데, 그러면 이 탐진치 자체가 그 제업의 그 이제 근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 탐진치도 또 지금 그 마음 세계를 우리가 조금 그 추구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탐진치가 나오는데, 이 탐진치의 이제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탐진치는 이제 마음 작용이 정적인 것은 탐진이 되고 지적인 것은 치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근본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근본이죠. 마음을 다시 또 마음에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의 마음은 욕망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욕망의 마음에서 그 탐진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동한 그 욕망의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품자리가 있죠. 이 성이 있다 이 말이죠. 성. 그래서 이 성이 근본이 되죠. 그래서 성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 중에서는 욕망이 들어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순서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근본은 성이다. 이제 그래서 탐진치의 근본을 마음에서 우리가 그 찾는다고 하지만도 또 우리가 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성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그 근본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의 자리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성의 자리를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일념미생전 그러죠. 일념미생전. 한 생각 나기 전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성의 자리는요. 일념미생전 이제 이렇게 이 성의 자리를 표현을 지금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둘째인 게 현묘한 자리다. 아주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묘한 그런 자리가 이게 성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요, 탐진치 자체가 다 멸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성의 자리,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다.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성의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유라는 것도 없고 무도 없고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자리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제 또 이게 진짜 다 지금 그 똑같은 성의 자리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일념 미생견이라 그러기도 하고, 현묘한 자리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르게 또 얘기, 그러니까 표현은 달리 하는 거예요. 표현은 달리 하지만 똑같은 성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뭐라고, 이제 이 성의 자리는 뭐예요? 절대무. 절대무. 그래서 그냥 이 유와 무가 상대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니다, 성은. 유와 무가 상대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절대의 무예요. 그래서 절대의 무 속에는 유도 들었고 무도 들은 거예요. 그러죠? 절대의 무기 때문에 유도 되고 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지만도 이 성의 자리는요, 그 아닌 자리만이 또 성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닌 자리만이 성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서 또 뭐가 그러면서 절대무니까 유도 나오고 무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였어요. 유도 나오고 무도 나오는 거예요. 이 무도요. 이 자리에서는요. 이런 자리를 우리는 이 성의 자리라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본래의 우리가 다 비워버린 이 성의 자리를 체득하고 나면은 탐진치 자체는 없겠죠. 없죠. 뭐 이 속에 뭐든 탐진치가 있습니까? 나오면은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탐진치를 이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본 그 방법이 이제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현묘한 자리라고 했지만도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현묘지문이다. 현묘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문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 그래서 현묘한 그런 진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의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이제 표현은 이제 다양하게 했지만도, 우리가 탐진치의 근본을 탐진치를 해결하는 그것이 우리가 참회의 방법이거든요. 근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그 탐진치를 제거하는데, 그게 제거하려고 하면은 마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음에서 욕망의 자리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의 자리로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업을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것이다. 죄업이 다 녹아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우리 마음 상태가 머무를 수 있다.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죄업의 근본이 이제 마음임을 우리가 철저히 알 때에, 철저히 죄업의 근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과 성품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철저히 알 때에 탐진치는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가 이제 있는 그런 거 이제 마음 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강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자, 이제 그러면 이 마음 공부를 이제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면서 성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자, 시대의 트렌드. 제가 이런 흐름을 읽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업의 근본자리인 이 마음 공부를, 근본자리를 해결하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 시대에는 이제 정하는 시대다 그러죠. 과거 시대는 정하는 시대다. 그럼 앞으로 오는 시대는 동하고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시대는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공부예요. 주로 공부를요. 그럼 앉아서 하는 거죠. 지금은요, 모든 일상생활의 움직임 속에서, 생활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 하지만도 과거 시대의 트렌드에서의 마음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의 마음 공부하고는 공부가, 그 경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트렌드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형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제시는 것만 사막 공부로 제시. 맞죠? 사막 공부.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그랬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경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시대의 트렌드예요. 맞죠? 과거 시대의 경계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계하고는 이 질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경계가요. 과거 시대는 단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이죠, 이 시대의 트렌드가 엄청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트렌드하고 지금하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경계예요. 경계의 종류.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과거 시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경계를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따라 가지고 내가 요란함이 없게 만드는 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리석음이 없다 그랬죠. 근데 경계 따라 있어진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왜 어리석냐? 과거의 시대의 어리석음하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대의 트렌드의 어리석음하고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그런 사회 속에서, 시대의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의 트렌드. 그건 이제 치사도 마찬가지, 작업 치사도 마찬가지죠. 걸음이 없다 그랬죠. 걸음이 없지만도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경계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이게 시대의 트렌드예요. 사막 공부가 왜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내신가면요, 이 사막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맞죠? 사막을 통해서 탐진치를 제거하는데, 과거 시대의 사막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막, 이거는 말이죠, 시대의 트렌드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경계의 종류에 따라서 트렌드가 달라지는데, 또 대종사님께서 크게 또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원망을 감사로. 이게 시대의 트렌드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원불교인 모든 교도들은요, 알아라. 뭘 아느냐?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원망을 감사. 과거 시대는 원망의 시대였어요. 이게 원망 맞죠? 예, 원망. 뭐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요, 다 비교해가지고 사농공상 이런 거 다 말씀하셨죠. 대종사님께서요. 사농공상. 근데 그 사농공상이 다 뭔가 우리가 은혜가 된다 그랬죠. 우리 정년에는요. 근데 과거는 다 이것이 원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가 말이죠, 원망의
트렌드에서 감사의 트렌드로 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선천의 트렌드가. 이건 뭡니까? 후천이죠. 그래서 개벽의 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모습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맞죠? 감사로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왜 은을 내놓으셨느냐? 이거요, 엄청난 것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다 이 말이죠. 선천의 시대에서 후천의 개벽의 새로운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사은사상의 가장 핵심을 우리는 실천을 뭐로 해야 되느냐?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거다. 저 요새 지금 감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제 제가 지금 서울 갔다 왔어요. 어제 서울 뭐 하러 갔느냐? 이번에 제가 이제 방송 강의한 내용 가지고 지금 책을 한 건 제가 낸다 그랬죠. 그 이제 책이 나왔어요 지금요. 그 책은 오늘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원불교 정정 강의. 그 출판사가 어딘가 하면 가디언 출판사예요. 이 가디언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메이저급 출판사예요. 이 가디언 출판사가요. 메이저급 출판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지금 해서 이제 냈거든요, 이 책을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제 사진 넣고 이제 제 양력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다 이제 이렇게 딱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이게 지금 얼마인가 하면 정전요, 개교 동기에서부터 법이 된 것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원음방송에 저는 감사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내가 방송 강의가 아니었더라면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음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죠, 이걸 처음에 제가 퇴임을 하고 나서, 퇴임하고 나면 백수 아닙니까? 백수가 갑니다. 그 놀고 있는데 와서 나보고 강의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강의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처음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정정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정정하고 시작하고 개교동기부터 해서 법이 된 것까지 1년 반을 했습니다. 매주 90분씩을요. 그 1년 반 한 강의 내용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다 모은 거예요. 싹 정리를 해가지고요. 근데 이것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580페이지예요. 방대하죠? 엄청난 것이 580페이지예요. 근데 또 제가 출판사를 또 잘 정했어요. 이 지금 메이저급 출판사에다가 하니까, 어제 말입니다. 제가 왜 서울 갔는가 하면요, 신문사 기자들은 뭐 하나 하더라고.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한대요. 그럼 뭔가 하면 이 책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BS에서 나왔더라고요. 카메라를 갖고 나왔어요. 갖고 찍어갔어요 지금. 제가 모두 발언 다 하고 질의문답하고 하는 거 전체를 싹 찍어가더라고. SBS에서요. 그렇게 갖고는 지금 이걸 지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했는가 하면, 이것이요, 지금 요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인터넷 서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발전했어요. 그 알라딘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알라딘이라고. 창타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이거는 알라딘은 완전히 인터넷으로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교도가 내가 이 책을 한 권 냈다고 하니까는 알라딘이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지만도, 어제 제가 기자 간담회를 하러 올라가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 세상에요,
이 알라딘에서 딱 샀더라고요. 부산의 교도가 딱 사가지고는 이것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는 알라딘에서 샀다고 하면서 잘 읽고 공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카톡을 딱 보냈더라니까요. 그게 이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요 기자 간담회 하고 나서 교보문고라는 일만 서점에 쫙 깔립니다. 지난번 제가 0분의 1 인생이라는 거 책 낸 거 보셨죠? 그걸 여기서 냈더만 돼요. 홍보를 못해요.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제는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출판사에서요. 신문사 다 연락하고 해가지고 SBS도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출판사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카메라 들고 나가고 다 찍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이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이걸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디언 출판사에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한 것만 어제 갖고 왔어요. 근데 무거워갖고 갖고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원체 지금 커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한 것만 제가 이제 딱 지금 갖고 어제 이제 가방에 이렇게 들고 이제 지금 제가 인터뷰 다 하고 그것을 이제 하고 또 제가 기증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유명 인사들 제가 아는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사람한테도 보냈습니다요. 그리고 도올 김용욱 선생 있죠. 백낙천 교수 다 아시죠? 이런 분들한테 싹 제가 사인해 갖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다 보내준답니다. 그분들에게요. 이런 한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에게 말이죠. 싹 보내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사인만 했어요. 어제 25건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인만 딱 해갖고 주니까요 출판사에 자기들이 택배로 다 붙인답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의 세상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요 감사의 트렌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은요 감사의 트렌드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지고 말이죠. 이 생활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갈 때 제업이 자꾸 멀어지겠죠. 맞죠? 제업이 멀어질 거 아닙니까? 반대로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재고로 떨어지죠. 그래서부터 재고로부터의 탈출. 우리가 지금 참여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참여문을 왜 우리 공부하냐면 재고로부터 탈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탈출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원망하는 것은요. 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은 먼저 재고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생활하는 그 방법의 원형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서 제시해 주신가 하면은 우리의 정전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에다가 담아주셨다. 맞죠? 정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참여문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문을 공부하는 것도요 재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재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읽어가지고 그 트렌드에 맞게 트렌드를 잘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다가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지금 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요. 참여문에는 보면요, 이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후일에 또 악을 범하고 보면은 그랬거든요. 범하고 보면은 참여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후일에 다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후일에 다시 또 악을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일상 사람들의 모습을 참여문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참여는 참여대로 하고 또 뒤에 또 가서 또 뭐 재고는 재고대로 범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범하고 사는 것이 일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보통 일상인들의 모습은 그러거든요. 참여는 참여대로 해요. 하지만 또 뒤에 가서 또 그걸 잘못을 범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요, 시대의 트렌드를 확실하게 읽을 때 말이죠. 그 시대의 트렌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면은 자연적으로 말이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운용돼 가면은 재고로부터 서서히 멀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참여문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은요. 이 잘못은요. 잘못대로 참여해요. 잘못은 잘못대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고 나서 참여대로 했어요.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된가 하면 다시 잘못을 해요. 그러죠? 보통 안 그렇습니까? 거의가 아마 이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지금 참여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잘못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뒤에 가서 또 잘못을 범한다. 지금 이걸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이걸 지적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잘못 자체를 모른다.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경우예요. 그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흔히 많다 이 말이죠. 특히나 요사이 같은 시대는요. 원체의 경계가 다양하고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 나서도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과거 시대는 단순 사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잡한 사회거든요.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치사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치사를 딱 했어요. 한 그 치사가 말이죠. 법에 맞게 치사를 했는가, 법에 맞지 않게 치사했는가를 판단하기가 말이죠. 과거 시대의 판단하고 지금 시대의 판단은 판이하게 다르다. 맞죠? 엄청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이 잘못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그런 시대의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참여할 것도 없지. 이거 제일 뱃속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멍청하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니까요. 알면은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죠?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도 범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는 거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면 잘못을 범한 걸 알아요. 알고도 또 잘못. 이거 많죠? 또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많은가 하면은요, 이것도 많다 이 말이죠. 알고도 또 잘못.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때문에 이래야 되는가 먼저
철석같이 굳은 습관, 그러죠? 철석같이 굳은 습관, 이렇게 대종사님 표현입니다. 이게 습관. 이게 딱 걸려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여수 마음학교 그 개교직에 다녀왔다 얘기했죠.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과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해요.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요, 이 마음 공부의 지도를 시켜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을 그대로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못 보잖아요. 못 보지만도 이 지금 예수 마음학교의 교사들은요, 교도들이 교사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의 아이들의 실제 모습,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막 튀쳐나오는데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예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요, 한 번은 이제 전부 이제 데리고 이제 어디로 훈련을 이제 갔대요. 훈련을 싹 갔는데, 들어갈 때에, 훈련을 들어갈 때에 소지품 검사를 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서 필요 없는 소지품 있잖아요. 이 소지품은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 걸러내는 그런 것을 소지품 검사가 다 걸러냈는데, 다 걸러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말이죠, 저 한쪽에 가갖고는요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들이 담배를 갖고 왔나, 다 검사했는데, 싹 검사했는데, 이 옷, 이 있잖아요, 옷 여기다가요, 제 끝에 있죠, 옷, 여기 끝 안 있습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요, 여기다가 차라라라고 담배를 갖다 집어넣었대요. 이래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는 쉬는 시간에 갖고는 그걸 꺼내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머리 잘 썼죠? 기발하게 쓴 거예요, 머리를요. 이런 경우들을 봤다. 자, 이게 참말로 그게 보세요. 요새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영산 성지고등학교라고 우리 지금 대안학교, 그 시초의 대안학교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입학을 하고 딱 들어올 때 아이들에게 담배를 준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요, 강의 끝나고 나면은 복도에 가서 피우도록 다 담배를 갖다 놓는데요. 놓는데 한 달 있다가는 한 갭이 줄인대요. 한 갭, 담배 한 갭 하나를 줄인다 이 말이죠. 한 갭이를요. 두 달 있다가 또 하나 더 줄인대요. 이래갖고는 서서히 줄이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줄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할 짓입니까? 세상이 이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요,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보세요. 과거는요, 이 단순 사회였어요. 과거는 단순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사는 현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합 사회. 아주 복잡한 사회.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이 단순 사회 속에서는요, 이 단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요, 조선조를 우리가 예를 이제 들어봅시다. 조선조에 사람 노릇 잘 살려고 하면은 삼강 오륜 잘 지키면 돼요. 맞죠?
그리고 충효,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가장 그 강력이 뭔가 하면 상강오륜에다가 충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사회의 트렌드예요. 그때 그 당시의 트렌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간단하기 때문에요 충과 효, 삼강오륜 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 이거를 딱 가져버리면은요 사람 노릇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전에 결혼 일찍 했죠. 사람들 일찍 안 했습니까? 열 몇 살 되면 다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하고 또 호주 노릇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회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가치 자체가요 이 가치 가져야 될 가치가 단순해요. 그래서 그 단순한 가치를 내가 딱 삼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노릇하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 복합사회예요. 엄청 복잡합니다 세상이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이 말 알겠습니까?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과 나와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지금은 말입니다. 아이들이요.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접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휴대폰 갖고 있어도요 못 쓰는 기능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다 기능을 다 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세계의 모든 것과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엄청난 다양한 가치가 아이들의 주변에 혼재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젊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왜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요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말이죠 과거와 지금은요 판이하게 달라요. 자, 그래서 복합사회, 그래서 다양한 가치가요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내가 삼아야 되겠다 선택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느 것을 내가 삼아야겠다, 어느 가치를 내가 삼아서 내가 가야겠다 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겠어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요새 25살, 30살이 돼도 처리 안 된다니까. 왜 요새 처리 안 되는가 하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요 그런 말도 사람들 했었대요. 과일도 먹는 음식에 철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지금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내가 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가 다르다 말이죠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요 자기 것 만드는 그 다양한 가치관들을 자기 것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요 잘못을 범하고도 알아요. 자기가 알면서도요 또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양한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생각이 바뀌면은요 그게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요새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 아들한테다가 우리 여고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 안 거실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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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학교에 가갖고 선생한테다 공부하고 저 학과 수업하고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과거는요 단순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분위기예요. 이것이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요 그 사람을 그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지금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가정 해체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는요, 어머로 가정에서 지금 살면서요, 어느 정도의 인성교육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 해체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세계의 모든 것과 다 모든 경계를 다 접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다가 태블릿 PC를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가끔 바탕화면에 뜨면 축하해요 하는 것이 뜨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싶어갖고 내가 한번 클릭을 해갖고 착 밀어봤거든요. 아이고, 정말 이상한 그림이 딱 떠버리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얼른 닫았죠. 닫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바탕화면에 계속 뜨는 거예요. 축하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거 한번 밀어볼까? 그런 마음이 난다니까요. 저도요. 저도 나요. 저도 나는데 아이들이요. 어쩌겠습니까? 자, 이게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요.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대종사님의 법은 진짜 엄청난 법입니다요. 엄청난 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요. 참 엄청난. 그래서 어제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이 있는가 뭐. 제일 우리가 융복합이에요. 이거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단독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다 서로 섞이고. 자, 우리 이제 오는 방송도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이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융복합 트렌드예요. 그래서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생의 트렌드예요. 상생. 과거는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반대로. 상생의 반대는 뭐예요? 상극이죠. 예. 상극이죠. 그래서 과거는요, 서로 분리돼가지고 다 싸움하고 서로 지금 다투고 계속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선천의 시대는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뭔가 하면요, 상생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상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 상생,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는 것이 상생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생은요, 여기서 말하는 상생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과 나가 하나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존재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에요. 너와 나가 하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그것이 말이죠, 나와 하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실 때 만유가 한 채석이요 그랬죠. 한 채석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다. 너와 나가 하나다. 이걸 상생의 관계거든요. 그게 융복합이 아니면은요, 상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요,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융복합 때문에 이런쌍의 진리가 융복합의 원형이라 그랬죠, 제가요. 이런쌍의 진리는 융복합의 원형이거든요. 저 이런쌍의 진리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됐고, 그거 포함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상생으로 살아야 한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대종사님의 대각의 이쪽에서 준비하게 정리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평등. 평등해. 모든 것이 다 평등이다. 나이 많은 사람,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